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 갑시다를 낭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자금의 선순환, 직원의 선순환. 약국을 경영한 지 3년이 지나고 나는 새로운 사업 구상에 돌입했다. 꽃가루로 만든 영양제가 인기가 많을 때라 꽃가루를 건조해 건강식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나름대로 시장 조사도 했다. 해외 사례도 찾아보며 철저한 준비에 들어갔다. 마침내 승산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여러 루트를 통해 알아본 후 제약회사에 주문 생산을 넣고 제품의 설명서와 케이스도 만들었다. 따로 사무실을 얻어 영업사원도 모집했다. 사업을 시작하자 생각보다 많은 주문이 들어왔다. 정말 내가 사업에 소질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아무리 제품을 팔아도 남는 게 없었다. 오히려 제품이 팔릴수록 마이너스인 달도 있었다. 소비자의 반응도 좋고 물건도 잘 나갔다. 그렇다고 자금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원료 구입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문제는 원가 계산을 잘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6개월 후 사업을 접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물건은 기존 납품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재고를 정리했다. 정신없이 보낸 6개월 동안 내게 남은 것은 마이너스 2천만 원이라는 초라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를 통해 매우 중요한 사업의 원리를 터득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자본금이 예상했던 것의 3배 이상 필요하고 기간도 예상보다 3배 더 걸린다는 사실이다. 자본이 부족하면 초조한 마음에 있던 자신감마저 잃게 된다. 더불어 하루라도 빨리 손익분기점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판단력 또한 흐려진다. 자금 부족의 이유만으로 동업하거나 투자를 받게 되면 지분을 내줄 수도 있다.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데 부족한 자금 때문에 주저앉거나 열매를 다른 사람이 거두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자본금이 예상보다 3배가 필요하듯 매출 목표 달성을 통한 이익을 얻는 기간도 3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사업을 안정 궤도에 올려놓는 기간을 6개월로 잡았다면 그보다 3배가 더 많은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자본금이 넉넉지 않은 사람일수록 남보다 3배 더 노력해야 한다. 시간도 3배 절약해야 한다. 자본금 3배, 손익분기점까지 걸리는 시간 3배. 이 두 가지를 각오하고 시작하면 마음처럼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초조하거나 조급한 일은 없을 것이다. 더불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누가 봐도 가망이 없는 사업에 미련을 놓지 못하면 빚에 몰려 가족과 자신을 잃는 극단적 상황에 몰리게 된다. 이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접어드는 지름길이다. 무엇보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신용을 잃게 된다. 나 역시 꽃가루 사업을 6개월 만에 정리하며 2천만 원이라는 금전적 손해를 입었지만 내일을 위한 시행착오일 뿐이라고 스스로 위로했다. 포기는 또 다른 기회이자 용기다. 흔히 신혼여행을 밀월 여행이라고 부른다. 밀월은 꿀같이 달콤한 달이라는 뜻으로 행복한 시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비즈니스에도 이 밀월 기간이 있다. 별 어려움 없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새 출발에 대한 기대로 한껏 들뜨게 된다. 사업의 결과야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니 그리 조급할 것도 없다. 아직은 재정적으로도 여유 있고 경영자와 직원들의 의욕이 충만하다. 경영자는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빠르게 사업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사업체를 선순환의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손익분기점을
앞당기는 수밖에 없다. 사실 손익분기점을 앞당기는 것은 모든 경영자의 꿈일 것이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자금 면에서 손익분기점을 앞당기려면 허례허식을 줄이고 근검절약을 생활화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 경우 내 사업을 한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 인테리어나 자동차를 바꾸는 등 거칠에 집중하기도 한다. 이처럼 막연히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성을 떨어뜨리기 쉽다. 그러다 보면 손익분기점 근처에 가보기도 전에 자금이 바닥나는 상황에 도래한다. 막상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부랴부랴 절약하지만 늦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업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돈을 아끼는 정신이 중요하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다 보면 시소를 타듯 매출이 오르는 날과 떨어지는 날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나는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첫날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상승 곡선을 그리던 매출이 떨어진 첫날이 아니라 내리막으로 가는 첫날이 아닐지 의심해보는 것이다. 그럴 때면 바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책을 연구해 직원들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준다. 사업이 잘 될 때 더 잘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안 될 때 잘 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 훨씬 쉽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책을 보거나 경제업소들을 찾아다니며 매너리즘에 빠진 것은 아닌가 고민했다. 선순환으로 돌리기 위해 애를 쓴 것이다. 이렇게 바짝 긴장을 하다 보면 2, 3일 안에 다시 매출이 오르기 시작한다. 나는 이처럼 대책을 찾는 과정에서 업그레이드 되었다. 재정적인 선순환 이외에도 직원이나 고객과의 관계에 대한 선순환도 중요하다. 나는 4.5평의 약국을 할 때부터 사람의 선순환을 앞당기기 위해 직원의 대우와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과감한 투자를 했다. 한마디로 쓸 때 쓰라는 것이다. CEO가 허세와 낭비를 하지 않고 직원의 복리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면 직원들도 회사 돈을 아끼게 되고 회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인다. 회사의 기본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자본의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인간관계의 선순환이 중요하다. 좋은 예의 하나로 조직원들에게 칭찬, 격려, 인정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질책하기보다는 다음을 위한 예방에 99%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생산적이다. 이처럼 노사가 함께 예방책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신과 오해라는 벽이 무너진다. 대신 좋은 결과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이는 서로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면 물론 원만한 상하관계와 대인관계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을 줄여준다. 칭찬에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CEO에게 직원들의 낮은 이직률과 장기 근속이라는 부상으로 돌아온다. 회사를 나가려는 직원은 줄어들고 들어오려는 사람은 많아지니 좋은 직원을 구하기 위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롭다. 즉, 구인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비즈니스의 황금률.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일수록 최대의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의 속성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고객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마음속에 무리가 가지 않는 맥시멈을 정해놓는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무언의 다짐인 셈이다. 만일 나의 욕심으로 상대에게 무리인 맥시멈을 요구했다면 지금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그 효과가 오래갈 리 없다. 고객이 판매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필요도 없는 제품을 구매했다면 다시는 그 가게를 찾지 않을 것이다. 이미 부담을 받았기 때문이다. 무리가 가지 않는 것과 맥시멈을 구분해서 살펴보자. 맥시멈은 적극성을 뜻한다. 여기에는 매출, 성과, 과정 등이 포함된다.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것은 수위 조절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속에는 창의력, 친절, 정성, 상세한 설명,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서비스이다.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수위를 높일 여지가 있다.
무리가 가지 않는 것과 맥시멈을 동시에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리가 가지 않는 것을 선행해야 한다. 반대의 순서로 진행되면 고객의 반품과 환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다. 그런데 이로 발생하는 사업적 손실이 예상 외로 크다.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의 서비스에 충실했다면 이제는 맥시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가 스스로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정당한 가격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직원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맥시멈만 강조하는 카리스마는 오래가지 못한다. 고객에게나 직원에게나 순리를 따르는 맥시멈을 추구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억짜리 시계, 1,000만원짜리 휴대전화, 10만원짜리 도시락. 서민들로서는 억소리가 날 제품들이지만 분명 이런 상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2만원짜리 시계, 10만원짜리 휴대전화, 2,000원짜리 도시락을 내놓는다면 판매될 리 없다. 수준이 맞지 않는 관계로 다시는 찾을 일이 없을 것이다. 반대로 3만원을 들고 온 손님에게 10만원짜리 영양제를 내놓는다면 마음에 들더라도 살 수가 없다. 게다가 비싼 것만 권하는 부담스러운 약국이기 때문에 다시 찾을 확률도 낮아지는 것이다. 상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람의 중심을 맞춰야 한다. 주야장천 구경만 하는 고객도 언젠가는 손님이 될 수 있다. 언제나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는 곳, 지나가다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의 직업, 가족사항, 환경 등의 정보에 관심을 두고 상대방의 형편에 맞는 제품을 권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6일 약국을 경영할 당시 나는 손님의 이름은 물론 개인의 신상 정보까지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저렴하면서 좋은 제품을 권했고 넉넉한 사람에게는 가격이 제법 나가면서 좋은 제품을 권했다. 10만원짜리 제품을 원하는 고객에게 1만원짜리 제품을 권하면 서로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 반면 1만원짜리 하나 쓰기도 어려운 사람에게 10만원짜리 물건을 내놓으면 매출은 둘째치고 사람의 마음만 서글프게 만든다. 이는 또 한 명의 고객을 잃는 지름길이다. 나는 손님이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그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맥시멈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고객이 가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표정을 살폈다. 굳은 표정으로 들어오는 손님에게 환한 표정으로 인사했을 때 따라 웃는 사람은 마음이 열릴 가능성이 많다. 이 밖에도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눈빛, 대화를 통해서 상대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맥시멈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호 간에 신뢰가 형성되면 직접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인 적극성은 금물이다. 물건이나 팔지 오지랖 넓다며 불쾌한 표정으로 돌아가기 쉽다. 이런 손님에게는 다음을 기약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오늘은 내일을 위한 씨만 뿌리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합의한 맥시멈이 도출되면 서로가 만족하는 최상의 결과를 찾을 수 있다. 무리가 가지 않는 맥시멈은 모든 계약, 비즈니스, 직원과의 관계 등에 적용될 수 있는 비즈니스 황금률이다. 시간도 전략적 사용이 필요하다. 영남 산업의 대표로 있을 때의 일이다. 기름때 찌들고 무서운 공장 기계가 돌아가는 현장에 약가루나 만지다 온 사람이 사장이라고 나타났으니 업계 전반에서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당시 우리 회사는 LG전자의 청소기 부품과 조립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였다. 협력업체의 가장 중요한 사업 포인트는 품질과 납품일 두 가지다. 그 중에서도 납품 기한은 제조업체의 생명이다. 부품 납기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LG전자의 조립 라인에 문제가 발생하고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영남 산업의 대표이사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업무 파악과 원활한 업무 협의의 중심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약국을 기업형 약국으로 키운 힘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었다.
제조업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LG전자에서 협력업체를 총괄하는 구매팀장과의 만남이 잦은 시기였다. 나는 매번 팀장과의 약속을 칼같이 지켰다.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약속 시간 15분 전에 장소에 도착했다. 그 15분 동안 사무실 밖에서 그날의 대화를 미리 연습하고 예상 답변까지 생각하며 만남을 대비했다. 그리고 시계 초침이 약속 시간에 도달하면 단 1초도 넘기지 않고 정확하게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더 빠르지도 더 늦지도 않게 정시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포인트였다. 약속마다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5번째 만남에서 구매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시간을 참 정확히 지키십니다. 때를 놓칠세라 준비해온 답변을 덧붙였다. 우리 영남산업도 LG전자의 협력업체로서 한치의 오차 없이 납품일을 지키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심하셔도 될 길입니다. 사장님이 약속 시간이 칼인 걸 보니까 영남산업의 물량을 더 많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은연중에 느껴졌던 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우리 회사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이처럼 기본에 충실한 자세로 경영한 결과 영남산업을 경영한 지 3년 만에 4배 이상의 물량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시발점은 사소하게 보이는 약속 시간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나는 언제나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상대방이 늦거나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는 것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약속을 잊어버린 상대 덕분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실감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좋은 카드를 뽑을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메가스터디에서 부사장으로 있을 때 유명 선생님을 영입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 하지만 워낙 바쁜 분들인지라 얼굴 한번 뵙기도 쉽지 않았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어렵게 약속을 잡았다. 얼굴을 대하고 앉은 선생님은 당장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 한 달 후 다시 만나 이야기하자는 답변만 들려줬다. 한 달 후라는 약속을 받았기에 살짝 물러서고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다이어리에 날짜를 적어놓고 다음 만남을 기다렸다. 시간은 흘러가고 약속 날짜가 다가왔다. 나는 평소 전화로 약속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지만 그날은 어떤 예감이 있어 일부러 선생님께 전화를 걸지 않았다. 시간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약속 당일 일찌감치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느긋하게 앉아 그를 기다렸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다. 나는 조금만 더 기다리고 전화를 걸었다. 나의 목소리에 그는 매우 당황하며 어젯밤 늦게까지 교재용 원고를 작성하느라 약속을 깜빡했다고 미안함을 전했다. 하지만 나는 덕분에 평소 먹기 힘든 한정식을 맛보고 돌아가 오히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다. 먼 길을 찾아온 손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내가 조금도 언짢은 모습을 보이지 않은 까닭인지 그쪽에서 먼저 약속을 다시 잡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너무 늦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면 어떨까요? 예상 외로 수월하게 일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일주일 후 다시 만난 그는 흔쾌히 함께 일할 것을 수락했다. 그 배경에는 아마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도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처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내가 감정적으로 대했다면 우리는 결코 서로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선생님이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 내게는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전쟁이나 사업에만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시간도 전략적 사용이 필요하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간의 주인이 되어 여유롭지만 벼락치기로 사용하는 사람은 시간의 노예가 되어 쫓겨다니기 바쁘다.
기회라는 것도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나 보인다. 늘 허둥지둥거리며 시간에 쫓기다 보면 결정적 순간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할 확률이 높다. 다급한 마음은 정확한 판단력을 흐트리고 생각보다 행동을 앞서게 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시간을 사용할 때 선급 후완을 한다. 다시 말해 급한 것을 먼저 하고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은 나중에 처리하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시간 관리에 있어 선중후경 하려고 노력한다.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가벼운 것은 나중에 처리하는 것이다. 중요한 일들을 미리미리 처리해두면 급할 것이 없다. 예상치 못한 급한 일이 생겨도 미뤄둔 일이 없어서 한결 여유롭다. 짧은 인생이 시간 낭비로 더욱 짧아진다는 말이 있다. 시간을 관리하기 어렵다면 그것을 연인이나 친구로 생각해보자. 애틋한 마음에 정성을 쏟게 될 것이다. 지금 시간을 도둑맞은 사람은 미래를 도둑맞은 것이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까지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 갑시다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준마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